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의 지도감독 파트인데 모두 제재에 관한 사항으로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5개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암기가 제재에 관한 사항이 이리 걸치고 저리 걸치면 엄청나게 출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재에 관한 사항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우리 과목이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이제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과 행정벌로 크게 제재가 나뉘는데, 행정처분은 행정관청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가 있죠. 그래서 이게 행정처분입니다. 그러면 등록 취소와 이 업무 정지는요, 등록관청이 하게 되고요.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는 자격증 교부 시도회사가 하고, 지정 취소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만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처분 대상자는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는 당연히 개공이 대상이고요.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인데,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상 자격증 제도는 소공사한테만 있다는 거죠. 다음에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그럼 이때 이 처분의 성격인데, 등록 취소는 필취가 있어요. 필요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가 있죠. 이건 기속행위죠.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가 있어요. 이걸 이제 상대적 등록 취소라도 하는데, 이건 재량행위예요. 다음에 이제 모두 재량인데 자격 취소만 기속행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를 잘 바꿔내는 것이 지정 취소니까,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만 있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점을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사전 절차인데, 취소할 때는 청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지 처분한다, 업무 정지나 자격 정지 처분할 때는 의견 제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다만 사망의 사안으로 취소할 때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그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절차가 있죠. 생계에 막대한 타격이 입되는 변명의를 주는데, 취소 시에는 청문, 정지 시에는 의견 제출을 받게 돼 있고요. 사후 절차가 중요하죠. 그래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때리면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 이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고요.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를 당한 자는요, 7일 내에 자격증을,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정지 처분 시에는 반납 규정이 없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자격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럼 5일이에요. 5일 내 국토부 장관, 다른 시도의사에게 모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서 시험 못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정지 시에는 국토부 장관 통보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자격증지는. 취소 시에만, 자격 취소 시에만 5일 내에 국토부 장관, 다른 시도의사 통보하게 돼 있다. 이 정도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필요적 등록 취소입니다. 이제 각각의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제 각각의 암기법이 있겠지만은, 이제 제 암기법을 활용을 해주시고, 암기법이 따로 있으신 분은 그 방법을 그냥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취 사유는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요. 그래서 이제 사망의 산, 다음에 부정 등록이 있고요. 이중 등록이 있고, 이중 소속이 있죠. 다음에 양도 대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1년 내 2회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당하겠다. 이게 삼진아웃죄예요. 그러니까 1년 내 업에 걸리면 이건 삼진아웃당합니다. 바로 이게 삼진아웃죄고, 그리고 중개보존수 제한을 초과해 고용했다. 그래서 이때는 필취입니다. 그리고 결격사에 해당됐다. 법인의 임원 사원이 결격에 해당됐어요. 이원래 소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했다. 우린 정지 중 업무한 무조건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를 받은 소속공사라면 업무하게 했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잘 묻죠. 그래서 이게 9가지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적 등록 취소도 모르는 이 양에 대해서 사부는 삼수시키기로 결정했다. 이거거든요. 사부 2양 삼수 결정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반복적으로 사부가 뭐지, 2양이 뭐지, 이렇게 사부 2양 삼수 결정으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임의적 등록 취소와 업정 사유는요,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 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반복하여 숙지합니다. 그래서 임취 사유는 저는 미시사업 거금보전 236으로 하는데, 일단 이거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암기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필취는 주로 등록과 관련돼 있어요. 임취는 이게 등록 기준과 관련돼 있거나,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문란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의뢰인 보호 조치를 위반했다.
이러면 주로 이제 임치로 갑니다. 그다음에 업정 사유는 중개 업무와 주로 관련돼 있어요. 업무, 도장, 서류, 그다음에 중사물 정보 공개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과장 임명 결정 서류 중시 받기로 저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별도로 이건 반복하여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업무정지 관련해서 업무정지는 제척기간이 있죠. 이걸 시효라고도 부르는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업무정지 위반 행위했잖아요. 그 사유 발생부터 업무정지 처분은요 3년 지나면 못합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거 이해해 두시는데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지나면 못하는 게 업종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유 발생이 나왔다. 주어가 반드시 업종으로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그럼 3년이라 나와야 돼요. 이게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 발생부터 3년 지나면 못한다라고 하면 틀렸어요. 그 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 또는 분사무소로 업무정지 면할 수 있고요. 업무정지는 최고가 6개월이죠. 그러니까 재량권 남용 방지를 해서 기준기간 6개월, 3개월, 1개월을 정해줬고 이 기준에서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를 첨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가중하더라도 절대 업무정지는 6개월 초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이제 재등록 경우에 대한 요 상습 위반에 대한 가중을 정리해보면 업은 삼진아웃이라고 그랬죠. 필취고 임치상습범은요. 이거 3회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횟수로는 필취보다 더 세잖아요. 근데 이게 합쳐서란 뜻이에요. 업무정지 과태료 합쳐서 3회 이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타석에서 업무정지나 과태료 위반행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제 임치로 갑니다. 단 업에 걸리면 그건 필취예요. 그때는. 그래서 임치는 앞에서 3번을 맞고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선다. 그 점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단 필취했을 때는 필취로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내에 업무정지 먹고 과태료 먹고 업무정지 먹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타석에서 업무정지에 해당이 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필취로 가죠. 근데 업무정지 먹고 과태료 먹고 업무정지 먹고 네 번째에서 과태료 위반행했잖아요. 그럼 이건 임치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 상습범은 최근 1년 내에 2번 이상의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 그러니까 합쳐서 업무정지 과태료 2회 이상을 받고 다시 세 번째에서 과태료예요. 세 번째 과태료 위반하면 이건 업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습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재등록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가 있는데 이것은 개업공사가 폐업 신고 후 다시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업전 개의지를 그대로 승계하죠. 따라서 폐업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 먹을 수 있어요. 단 폐업기간, 폐업 후 재등록 하기까지 기간인데 폐업기간이 신기간이죠. 3년을 초과했어요. 이때는 폐업전 위반을 새로 행정처분 못합니다. 다만 업무정지는 경미한 사유이기 때문에 업무정지 위반해 놓고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폐업기간이 이번엔 1년만 초과해도 업무정지를 못합니다. 그럼 폐업전 위반행위가 등록 취소에 해당이었다면 폐업기간이 3년 지나야 못 때리고 업무정지 해당행위는 1년 지나면 못 때린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폐업 신고 전에 이 재등록 기업공사가 업무정지나 과태료 받은 게 있어요. 그럼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 이거 그대로 승계받거든요. 왜? 상습범 잡으려고. 이거는 그럼 상습범 잡기 위해서 효과를 승계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일부터 업무정지 과태료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승계합니다. 요 지문도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폐업일이 아니에요. 폐업일이 아니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한다.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승계시켜요. 그래갖고 상습적으로 위반하게 되면 가중처벌하겠다는 얘기고 재등록 기업공사에 대해서 폐업전 위반을 사로 행정처분할 때는 폐업 사유, 폐업기간을 모두 고려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법인 대표자는 이걸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법인 설립해놓고 위법해놓고 폐업했잖아요. 그 법인의 위법행위를 그대로 대표자는 승계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자격 취소 사유가 있죠. 자격 취소 사유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걸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부양정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정취득 양도되어 정지 중 업무했거나 이중속했거나 그 다음에 이중 징역형 선고받았다. 우리 법 위반하에 징역형 받았다. 그럼 벌금 갖고는 절대 안 되고요. 집행유예도 징역형이 집행유예 받은 자격 취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추가됐던 거 이거예요.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형법상의 사위범행, 사기죄, 사문서 위조 변조 행사죄, 그다음에 범죄단체 조직죄, 그다음에 횡령 배임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집행유예 포함이고요. 그럼 자격 취소합니다. 그럼 역시
벌금 갖고는 자격 취소 못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징역형이나 금고형 집행유예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격 취소다. 꼭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사유죠.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중 소속했다. 그러니까 평상시 중은 자격 정지고,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 이중 소속하면 자격 취소입니다. 그리고 인장을 소공이 등록 안 했다, 불성실 설명했다, 근거를 제시 안 했다, 확인 설명서에 거래계약서에 중개인데 서명 및 날을 안 했거나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 썼거나 금지행했어요. 매무수거 증직 투시단. 여기에 걸리면 이제 자격 정지로 가는데, 이게 이장불 확거 거금입니다. 이장님죄 불렀다, 확거라 거금 줄게, 이건데 자격 정지는 소공한테만 있어요. 여기 있는 행위를 개공이 하면 이중속 필취요. 인장 업정이죠. 설명 정확히 안 했다 500과 개공은. 그 다음에 서명날 안 했다 업정이죠. 그 다음에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개공은 임취예요. 그러니까 소공한테만 자격 정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행위를 개공이 하면 이건 등록 취소나 업정이나 500과거든요. 이게. 그래서 기준기한이 이중속은 자격정지 6개월이죠. 기준이. 그 다음에 이거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임취니까 기준이 6개월이 되는 거고, 나머진 기준기한이 3개월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기한에서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강경하되 자격정지 절대 가중하더라도 6개월 추가할 수 없죠. 그러니까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위반 사실의 통보인데, 자격 취소나 정지는 당연히 이게 교부한 시도사만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등록관청이 자격증 사유를 발견했잖아요. 그럼 지첩 시도사에게 통보해 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자격증 교부 시도사 달랐다. 그러면 사무소 소유 관할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나 정지 사유를 발견했잖아요. 그럼 처분에 필요한 절차만 이행합니다. 처분을 한 후가 아니에요.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고 교부한자에게 통보해주면 이때 교부한자가 취소나 정지를 때리게 됩니다.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청문이죠.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의견 제출이에요. 이걸 실시한 다음에 통보해주면 그자가 자격 취소나 정지를 때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벌 사유인데, 3년짜리 징역 사유는 무부 금지행이에요. 무등록업자, 다음에 부정등록자, 나머지는 다 금지행이죠. 증, 직, 투, 시, 단. 다음에 유가강제 방해가 있죠. 시세 교란 목적으로, 시세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누구든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유가강제 방해, 유도했거나 가격 제한했거나 강요했거나 특정 경우에 대한 중개를 제한했거나 정당한 피시 광고를 방해했어요. 그래서 3년짜리는 2개를 빼고 나머지 다 금지행위에 10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제 기억하고, 문제는 1년짜리예요.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1년짜리는 이수양 사칭 표정 시비 금지로 하는데, 이중자의 1년짜리 다 1년이죠. 다음에 보존수 제한을 초과해 고용했다. 그럼 1년입니다.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회했다, 받았다, 성명 상호 사용 업무하게 했다. 다음에 이거 알선자 다 포함해요. 다 1년이고. 다음에 사칭자 2명 있죠. 공인인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사칭했다. 다음에 개공이 아닌 자로서 명칭을 사칭했다. 명칭, 자격사칭 모두 1년이고. 다음에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광고했어요. 그러면 역시 아닌 자, 아닌 자는 모두 1년입니다. 그래서 이수양 사칭이죠. 그 다음에 표정 시비 금지인데, 거래용고사업자가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했어요.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했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다. 그럼 1년 가는 거고, 임시 중개 시스템을 설치했다. 그럼 역시 1년이고요. 업무상 비밀 누설했어요. 이건 반의사 불벌죄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지행위 매무 수거, 매매업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보수초과 거짓단행 1년이죠. 그래서 이수양 사칭, 이수양 1년 동안 이수양 사칭하는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표정 시비 금지예요. 표정 시비 거는 것도 금지예요. 1년 동안 이수양 사칭 안 되고 표정 시비 거는 것도 금지다. 이렇게 암기 꼭 해주셔야 됩니다. 반복하면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사유인데,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오는 대상자별로 거래용고 사업자는 운명이죠. 운영규정 감독상 민영 위반했을 때. 협회, 공시명령 징계죠. 협회는 공시명령을 위반하면 징계 먹는다. 이렇게 이제 협회는 유일한 제재가 500과예요.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있죠. 그래서 자료 유출 요구에 불응했거나 조치 요구에 불응했다. 모두 국장이 부가징수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또 500이 여기서부터 주의해야 되는데,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았다. 그럼 개공소공이 시도의사 500만 원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개공과 보조원이 500과인데, 다만 개공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때는 500과를 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설명을 정확하게 안 했다,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모두 500과죠. 부당한 표시 광고는 존다 과해죠.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부동산 거래소에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속이는 광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그래서 이건 등록과칙이 부가징수하죠. 연수교육에 대해서만 시도의사가 부가징수해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 보자요. 명이죠, 명. 명칭 위반했을 때, 등록증 미반납했을 때, 표시광고사항 명시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휴법신고 위반, 그 다음에 게시의무 위반,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 보증을 설명 안 했거나 사본 교반했을 때, 그 다음에 자격증 취소했는데 반납 안 했을 때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영등포 휴게소 보자 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영등포 휴게소보까지는 등록과칙이 부가징수하고 자격증 미반납자는 당연히 시도의사가 부가징수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제재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봤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이제 반복하시면서 꾸준히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